예, 원래 예정대로라면 두 번째 질문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지난 파트 올리고 나서 그 시청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마지막 문장을 해석을 안 한 거를 제보해 주셔가지고 제가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해석을 하고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지문의 마지막 문장을 제가 해석을 안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해석을 하고 그 다음 원래 예정대로 두 번째 지문을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문장은요, 이 부분입니다. People can take the pieces from this plate. 그래서 이 자기 접시, 여기서 앞접시, side plate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이드 플레이트에 있는 자기 그 삼겹살을 놓고 그 삼겹살을 자기 접시에서부터 가져가서 먹을 수도 있지만, 또는 or if they are too hungry, they can take them right off the gri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너무 배고프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take them, 그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바로 딱 당장 이런 느낌을 영어로 쓰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 딱 1대1 대응하는 단어가 있지도 않고 영어에,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잘 나오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right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just, right 이런 단어요. 그래서 off는 이 고기가 달려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on이면 붙어있고 off는 거기로 접촉면부터 떨어지는 거니까요. 불판에서 바로 떨어뜨려서 먹을 수 있다. 접시에 놓고 먹을 수도 있고 불판에서 바로 가져가서 먹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빼먹었던 마지막 문장에 대한 해석이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 부분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뭐냐 하면 구워진 고기를 먹는 방법을 설명할 거예요. 역시 프로세스죠. 뭐 상추를 먹는 법, 이거 되게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 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부터 먹어야 돼? 어떻게 먹는 거야?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로. 그거를 채워줄 거예요. 설명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Put a piece of lettuce, 한 장의 레튜스를 두세요. 어디 위에다가? 플레이트나 또는 당신의 손 안에다가 라고 할 거니까 in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add a piece of perilla leaf, 이거는 깻잎이죠. 또는 이 상추 위에 깻잎을 또 얹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 a piece of cooked pork, 그냥 폴크라고 해도 되지만 구워진 돼지고기라고 할 거면 cooked라고 한 거예요. 구워진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on a plate, in your hand 이런 것의 차이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잠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영어는 장소 앞에 먼저 위치를 정해요. 우리나라는 장소 다음에 위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 학교 갔어 라고 할 때 학교에 갔어 라고 해요. 그래서 애를 뒤에 써줘요. 물론 조사랑 전치사랑 같은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1대1 비교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라고 하는 장소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영어는 반대예요. 어디에 학교 이런 순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전치사라고 하는 장소의 위치를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위치가 포함된 장소를 뒤에 써줘요. 그러니까 at school, in school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이것이 영어적인 생각의 방식이에요. 이게 있어야 무르르듯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강조드리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이 두 가지 문장 보세요. 일단 이 두 문장을 보시면 write your name in the notebook 하고 write your name on the notebook, 어떤 게 맞았어요? 학생들 진짜 많이 물어요. 선생님, 제가 이거 in the notebook도 봤는데 on the notebook도 본 것 같아요. 어떤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떤 게 맞을까요? 답은요, 둘 다 맞아요. 짜증나죠 지금. 왜냐하면 둘 다 맞으면 안 되는데 시험에서, 그죠? 시험이 아니니까 당연히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답이 두 개 이상일 수가 있죠. in the notebook은 책 안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고요. on the notebook은 책 겉표지에 이름을 쓰는 거에 가까워요. 느낌이 다르죠? 왜요? 전치사가 주는 게 뭐라고요? 그 장소의 위치를 정한다고요. 노트북이 장소예요. 근데 노트북 안에다 쓸지, 노트북 겉에다 쓸지, 노트북 뒤에다, 옆에다가, 사이드에 쓸지를 정하는 거예요, 전치사가. 이해되셨어요? 전치사의 느낌이 뭔지 장소 앞에서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전치사는 하나로 외우면 안 돼요. 내가 주고 싶은 느낌, 위치를 먼저 알고 거기에 맞는 단어를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원어민이 봤을 때는 둘 다 맞는데 뭐가 맞냐고 물어보면 되게 황당하거든요. 둘 다 맞으니까. 그래서 그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가지려면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어를 암기하면 그 생각이 약해져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Add 쌈장, cooked onion or garlic and some green onion salad on top,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add on이죠. 크게 얘기하면 add하고 이 뒤에 있는 나열된 모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야채들이, 쌈장하고 소스하고 이런 것이 추가되는 거예요. 어디에? on top, 그 위에. 이 위에는 무슨 위에죠? 아까 그 쌈을 싸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추하고 깻잎하고 고기 막 넣고 그 위에다가 계속 쌓아 올린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위에 얹는 거예요. 애드온의 느낌은 보시면, 뭐 스타크래프트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스타크래프트 보시면은 건물이 있고 메인 건물 말고 윙처럼, 그죠? 그 부가 건물처럼 생길 때 옆에 이게 연결되도록, 브릿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건물 짓는 게 있어요. 거기서 부가적인 건물을 애드온 한다고 해요.
그래서 on이기 때문에 건물끼리 그냥 추가되는 게 아니라 연결된 상태, 접촉된 상태여야 돼요. on 때문에 그래요. 그 느낌을 가져가셔야 이 글에 대한 이미지가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세 번째 문장 fold the radius leaf over. 여기서 over 느낌 뭐라고요? 이렇게 딱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뭐야? 동사가? 실제 메인 동사는 접는 거예요. 그래서 fold가 동사로 쓰이면 깔끔하게 접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접는 대상이 이제 목적으로 나온 거죠. 이 상추잎이 폴딩 되는 거예요. 접혀지는 거예요. 딱딱 맞춰서. 근데 over니까 넘어가면서 접히잖아요. 김밥 쌀 때 접을 때 종이접기처럼 접는 게 아니라 재료가 안에 있고 그 속재료가 빠지지 않도록 해서 김을 그 재료를 오버해서 넘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추잎이 그 안에 든 갖가지 야채랑 쌈장이랑 고기를 위로 덮으면서 넘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냥 반 접는 게 아니고요. 상추잎을. 그 다음 문장은 So you have a little package. 여러분들 다 폴딩하고 나면 뭐야? 패키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접혀진 패키지 주머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낌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Pop it into your mouth in one shot 입니다. 팝은 확 터지는 게 팝이에요. 팝업 창, 여러분들 컴퓨터 할 때 어떤 웹사이트 방문하면 메인 창 말고 갑자기 내가 실행도 안 했는데 갑자기 팍 하고 뜨는 창 있잖아요. 그 창이 팝업 창이거든요. Pop it into, 그러니까 확 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그 상추쌈, 그 패키지를 얘기하는 거고, Pop it into 어디로 들어가요? 장소 앞에 위치, 장소 앞에 위치부터 얘기한다. 그죠? 전치사 빼먹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전치사 빼먹으면 장소가 아니에요.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따르게 완전히 다른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치사를 넣어준다는 건 나 이제 장소 쓸 거야 라는 언급을 하는 거랑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넣을 거예요? in a one shot. 이거는 부가적인 정보죠. 한 번에 in이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라는 느낌이거든요. in. 그죠? 장소 있을 때는 어디 안에 있다는 뜻이지만 방법일 때는 그 방법 내에서 라는 뜻이에요. 범위가 정해진 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n one shot. 한 방에 이거를 확 넣어야 되는 거예요. 훅 들어가는 거죠. 캐주얼하게 주고 싶어서 in a one shot을 썼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한 번에 넣으라 할 때 그 한 번은 at a time이에요. 그죠? 그리고 동시에는 at the same time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앞에 이렇게 전치사를 쓸 때 장소가 아니라 시간 앞에 쓸 때 여러분들 혼동하시는 게 at을 써도 맞고 in을 써도 맞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에서는. 근데 이제 구별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보시면은 작은 개념에서는 at이에요. 그러니까 at은 원래 점에 가까워요. 점. 그죠? 1차원적으로. 그리고 in은 이런 테두리가 있는 약간 2차원적인 거, 3차원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범위, 장소는 그런데 시간으로 봤을 때는 at은 어떤 타겟을 딱 집어내는 거라서 3시 25분, 2시 반 이렇게 집어내는 시간, 그 시계 보면은 딱딱 점이 찍혀 있잖아요. 몇 시 몇 분 이렇게 그 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at이 맞아요. 표현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시간의 앞에 at이라고 했는데 똑같이 시간 개념 같은데 at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딱 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범위가 더 커져요. 예를 들어서 몇 시간 안에 하면 in 3 hours, in 4 hours 이렇게 돼서 시간이 대략적으로 나오면 또 in을 써요. 더 큰 범위로. 여러분들이 더 많이 헷갈리는 건 요일이에요. 월요일 앞에 in을 써요? on을 써요? on을 씁니다. 왜요? 그냥 외웠던 게 너무 후회가 되는데 이게 개념이 다 있어요. 요일은 왜 in을 안 쓸까요? 연도는 아시죠? 2019년 하면 in을 쓰죠. 그리고 계절은요? in winter, in October 월이나 계절은 in을 써요. 근데 요일은 못 쓰죠? on을 씁니다. 왜요? 해가 뜨면 on이에요. 해가 떨어지면 off예요. on and off 개념을 써요. 왜요? 해가 있으면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등이 켜진다고 해서 on의 느낌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해가 떨어져서 마치 불이 꺼진 것 같다고 느껴서 off 개념을 쓴 거예요. 요일 개념으로 된다 그러면 on이에요. on Saturday, on Sunday, on Christmas, on weekends. 주 단위 개념까지 다 요일로 들어가는 거고 월이 넘어가면 범위가 바뀌어요. 주가 요일이 쌓이면 주가 되고 주가 쌓이면 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단위가 바뀌어서 in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in October, in February 이렇게 2월, 3월, 4월 할 땐 in으로 바뀌면서 그 뒤는 다 in이에요. 연도, 시즌 다. 요걸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소로 봤을 때 이 전치사의 느낌은 at은 아까 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버스 정류장 보세요. 옛날에는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곳이 있을 텐데 이게 짝대기 하나 서 있는데 위에서 보면 인공위성으로 보면 이게 점이에요. 위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옆으로 보면 짝대기가 있는 거죠. 위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점이죠.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있으면요 in을 쓰죠. in은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점이 아니고 선이 연결된 어떤 범위 내에 정해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가장 커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를 영어로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in the bus stop이라고 안 써요. 왜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버스 정류장이다 이런 테두리가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개념적으로 어떤 범위나 구역이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그냥 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at the bus stop을 씁니다.
반대로 인앤아웃 개념이 확실하면 in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하철역 아니야, 지하철역 밖이야, 이게 명확해요. 그래서 인앤아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I'm in the subway statio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출입구가 있어요. 출입구 나오면 out이에요.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면 in이죠. 명확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하철역인지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빌딩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그 경계선에 있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출입구에 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in을 안 쓰고 as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특정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 버스 정류장했을 때 그 점 있잖아요. 그 어떤 특정한 장소, 스페시픽 스팟에 있기 때문에 as 쓰는 겁니다. 지금 그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래야 이걸 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왜 같은 장소인데 장소 앞에 at, 장소 앞에 in 이렇게 쓰면 절대 못 써요. 왜요? 느낌이 다르면 계속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전치사가. 원래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어민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좋은 건데, 반대로 외국인 입장에서 이 전치사가 계속 바뀌고 외워버리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운 존재예요. 활용도가 높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정해지지 않고 쓰겠다는 거예요. 계속 느낌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그 부분 이해가 되셨죠? 요거 하나 이해하면은 지금 영어에서 엄청난 실력이 발전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서 설명했고 책에도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짧은 글을 실제로 써볼 거예요. 앞에서 지금 배운 내용에서 볼드체로 되어 있던 표현들을 좀 가져다 쓰고, 또 이미 배운 것들은 새로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위치만 바꾼다거나, 왜냐하면은 문장이 앞뒤가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논리가 있어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나 순서를 문장 내용에 맞게 좀 조정해 줘야 돼요. 그 부분을 같이 배워볼 건데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될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처음에 제가 이 앞에서 보여드린 타겟, 글쓰기 도전 타겟 문장 9문장입니다. 그죠? 같이 써볼 건데요. 1번 문장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바로 쓰실 수 있어요. 이미 배운 내용이고. 근데 앞서 배운 내용에서 그 단어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다 여기서 지금 필요한 것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제가 이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몰라서 못 쓰는 경우보다는, 물론 기억이 안 돼서 다시 좀 찾아봐야 되는 경우 있겠지만, 대부분 구조적인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모르는 경우는 있어도 표현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 없거나 이미 앞에서 한 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책의 구성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필요한 문장, 즉 설명이 필요한 문장을 분류해 놓은 거고요. 6번부터 9번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앞에 세 문장 썼던 내용, 그리고 글에서 나온 문장을 거의 순서만 바꾸면 쓸 수 있을 정도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굳이 순서만 바꿔도 되는 것을 제가 여기다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뭔가 글을 쓸 때 자기만의 창작 작품을 완벽하게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디서 본 듯한 글을 자기가 나중에 구현하게 되는 거야. 그걸 조금 순서를 변한다거나 그 문장을 내 의도에 따라서 위치를 조정해서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순서를 바꾸는 부분에 대한 언급도 이따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5번 문장 중에 집중을 할 건데요.